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체혁명으로 시작됐던 조기 대선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댓글 가운데 보시면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6월 4일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의 마음도 똑같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심판의 날 내일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하루 남은 거 기념해서 다 같이 박수로 힘찬 박수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인데 우리 북한산부터 한라까지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통령 선거일만 기다리고 지내왔습니다. 네. 지난 겨울 제주도가 가장 추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이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급격히 줄어들어서 소비 심리가 이게 딱 얼어붙으니까 1,300만 이상, 1,500만이 오던 관광지가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물론 이제 5월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멀었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더 다시 관광객 증가 추세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이어지길 확소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에도 관광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 투표는 당연히 하셨죠? 아, 그럼요. 당연히 네. 했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투표하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윤재관 대변인님. 네. 네. 아, 참 징글징글한 6개월이었습니다. 네. 예, 이제 딱 하루 남았. 우리가 어대명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꽤 지금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간명하고 절명해야 된다. 간절하게 이재명, 절절하게 이재명 이렇게 해서 내일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를 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발판과 초석을 내일 반드시 우리는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늘 마무리 유세는 어떻게 어디에서 하십니까? 종로에서 곽상원 의원님과 함께 네. 양당이 공동으로 마무리 유세를 하고 그리고 여의도로 이동해서 총령 유세 마지막 총령 유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안진걸 소장님, 여의도는 그야말로 기체혁명의 시작과 완성 지점인데. 맞습니다. 네네. 오늘 또 맞춤형 피켓으로 기체혁명 만세. 이제 광화문에서 유세를 시작하셔서 오늘 여의도로 7시에 저희는 좀 이따가 이 방송 끝나면 박혁곤 배우님 있잖아요. 유명한 박혁곤 배우님이랑 그분이 지금 건대를 거쳐서 성수동, 총신대, 홍대 그래서 홍대에서 여의도까지 같이 행진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걸어서 청년들이 다 같이. 투표하자. 네. 그래서 준비했고요. 우리 오영훈 지사님 모셔서 제 졸조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렇게 스픽스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랑 함께 토론을 해주시는데 뭐라도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합한 제 졸자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사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진짜 너무 고생하셨는데 오늘 내일 박빙이라고 생각 띄어야죠. 그럼요. 제가 이 유세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다 너무 좀 샤우팅을 해서 목이 계속 갈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정말 긴박한 하루하루였는데 이제 딱 하루 남았는 오늘도 긴박한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특히나 이제 2위, 3위 달리고 있는 후보들 간의 뭐 단일화 이슈부터 시작해서 또 턱도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양산하면서 네거티브 공격 등등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리박스쿨 지금 장안에 아주 화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댓글에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스픽스 어제 안 보셨나 봐요. 과연 이 리박스쿨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제가 2018년에 공직선거법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 공직선거법 교육이라고 해서 갔는데 대상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걸 이상하다 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말씀드리고 기자분들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잠입 취재 이런 게 성공해서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보니까 그게 댓글 부대 뭐 일종의 그 양성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서 제가 제보하고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댓글에 이렇게 써주셨길래 지금 벌써 9,600분 이상 들어와셨는데 한번 잘 그렇게 보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리박스쿨에 대해서. 참 뿌리가 깊다. 뿌리가 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역사를 회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준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나서도 또 그럴 현상이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우리의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고 또 다른 진검승부를 또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헌정 수호 세력, 이 수호 세력이 각계약진이라고 하는 이 국민에 대한 일종의 이 국민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거 끝났으니 이제 각자의 이 호주머니 챙기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지금 연합전선은 끝까지 계속 밀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벌써 10,000분이 넘는 분들이 아주 그 격분하는 댓글들을 엄청나게 남겨주셔서 일일이 읽어드리기도 힘든데 오해숙님께서 리박스쿨 꼭꼭문수 전광훈 쯧 대부분 아주 그 격한 비판의 글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 네. 시민사회단체 쭉 하면서 뭐 여기에 보니까 뭐 늘봄 뭐 이런 걸로 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보조금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저희들이 이제 그랬던 참여연대라든지 민변 이런 데는 이제 보조금을 원래 이제 시민 환경 단체들이 정부가 하는 일 대신해서 그 어떤 사업에 지원금을 받는 거거든요. 프로젝트가 딱 채택이 되면 그건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보조금 사업을 응하지 않고 자체 시민들의 후원과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극우극단주의 성향의 단체들 또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 극우 정권이나 보수 강경 보수 정권 들어서면 여론에서 항상 밀리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념 단체들을 관변으로 양성하고 뒤에서 정경련이라든지 삼성이 돈을 뭐 넣어준다든지 또는 앞으로는 이렇게 합법의 양으로 보조금을 몰아준다는 이런 짓을 많이 했었죠. 이 리박스쿨은 그런 걸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극우극단주의 이념 그 편향 단체들이 정권하고 결탁해갖고 하는 범죄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네, 네. 뒤로도 다른 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정권 압력에서 그때 박근혜 때도 그런 일이 크게 문제됐잖아요. 그다음 앞으로는 합법적인 이냐지만 보조금도 받고 그래놓고는 이념 교육하고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공격하고 김문수 찬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찬양하고. 어제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을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국정원 전직자들 그리고 뭐 자유기업원 정경련 네. 지금은 이제 한경련으로 바뀌었죠. 그 자유기업원 등등.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교육부나 이런 한적이가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기업인 단체 뭐 시민사회 단체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서 그런 전사들을 길렀다. 뭐 손가락 뭐 자손군 이름도 적인데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명박이 청계천을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네 오늘 저기를 한다고 그러죠 지원 유세를 좀 네. 놀라기도 했고 결국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뉴라이트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결국은 시민사회가 보수진영의 불리한 방식으로 형성이 됐다는 판단을 해서 화이트리스트라고 만들어서 그렇죠. 정경련 자금 들어가게 만들고 뭐 엄마 부대 아빠 부대 이런 거 막 자기들이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 극우화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엄마 부대 대표라는 사람은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천황 만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본에 사과하고 너무 놀라기도 네. 했는데 그 이명박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그 다음부터 보수 진영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지지해줄 만한 세력을 키우는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 박근혜 지나가지고 윤석열 정권 때는 오히려 그렇게 키워놓은 인사들이 정권에 깊숙이 지금 중요한 인사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실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하고 연결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어찌 보면 한 몸으로 그 작업을 주도해서 한 게 국민의힘이고 그게 결국은 자기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거고 리박스쿨도 2020년부터 기독자유통일당부터 관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때 자기도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렇게 뿌려놓은 그 토대 위에서 자기도 같이 활동했던 거예요. 한 몸처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막 부정만 하고 있잖아요. 또 부정하면서도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손일숙 대표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타 모른다 부정도 못해. 네네. 부정하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댓글을 다는지 뭔지 내가 알게 뭐냐라고 인터뷰를 해요. 알게 뭐냐 아니라 한 몸처럼 같이 움직였던 건데 네, 어찌 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란을 극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억지로 그걸 그런 방식으로 토대를 다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들은 그들의 활동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자금줄 이게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부터 비롯되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돈을 계속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였던 거니까 그거부터 끊어야 된다. 끊고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수사해서 일벌 백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뉴라이트 역사관이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 4.3의 아픔이 네, 겪었지 네, 않습니까? 1948년 당시만 해도 무려 저희 도민 3만 명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사암특별법에 의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다시 4.3을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네. 다시 그 아픔을 다시 휘집어 놓으면서 제주 도민들을 지금 다시 2차 가해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사학계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권으로 확산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헌법이 존재하는 이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 뉴라이트 역사관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우리 저 오영훈 지사님이 교육에서 맞습니다. 아주 맹활약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잘할 겁니다. 아 국회 네. 계실 때 교육위에서 그 전에는 진짜 이명박 전만 해도 극우단체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조그마한 모임을 했습니다. 뭐 일부 교회 정도 끼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끼면서 학교 현장을 막 장악하려고 예를 들면 교과서를 누리아트 교과서로 막 네.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늘봄 교육 이런데 극우단체를 강사를 보내는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예전에 이런 짓 안 했죠. 거기다가 뭐 정경련이나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뒷돈 받은 것도 불법이지만 그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국가 예산까지 이제 자기들이 막 가져가가지고 아이들을 예를 들면 히틀러 전위대처럼 만들려고 했다. 네, 실제 그 너무나 장면에 씁쓸하잖아요. 보니까 어린이들 하는 게 예. 완전 히틀러 나치 때 그 예. 전위대 하는 그러니까 그 이건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선거를 떠나서 누구도 이런 시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들끼리 회비가 얻어서 뭐 후배들을 양성한다 옛날에 그 선비들이 그런 거면 내용은 동의가 안 돼도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들어와가지고 국민의 혈세,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민주적 정통성 이런 걸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건 네. 거의 내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한 사이버 내란이다. 네. 이게 전혀 저는 과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저도 놀란 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리즈 이게 이제 2인 템인데 작년 11월 초에 이제 제가 뉴스타파랑 맨 처음에 2022년도 대선 때 N1번 방부터 N120번 방까지 이제 단톡 댓글 부대 그리고 그 퍼날르는 근데 그때는 생각을 해보면요 소수의 제작자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를 저 악마화 시켜달라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를 양처럼 뭐 그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맞아요. 누가 실제. 만들면 예. 그 뒤에 뭐 특정 종교 단체가 개입이 됐니 많이 하면서 이제 이걸 배포하는 유통하는 조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정말 훨씬 더 충격적인 게 그때는 그럼 그런 걸 제작하는 사람들이 소수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천 명의 지금 제작하는 사람들이 양성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끔찍한 얘기죠.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죠. 가짜 뉴스라든지 댓글, 가짜 댓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제 몇 배로 늘어났다. 몇 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성된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 정치계에서 요번에 대선 전에 잠시 반짝하고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속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교육부가 계속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중에 교육 정책 중에 학부형들로부터 가장 호응을 많이 받은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였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선전전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늘봄학교가 그래도 뭐 그 돌봄 문제에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뭔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는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선거 끝나고 나서 뭐 경찰 조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게 특검까지도 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네, 게요. 네. 예, 아니 드루킹 사건을 그렇게 들쑤셔가지고 특검하자고 난리쳤던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드루킹을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드루킹처럼 똑같이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도 역시 발본색원의 문제 차원에서 보면 교육부가 그동안 했던 이주호 지금 권한대행이 했던 사실상의 방조 행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전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 교육부의 책임론, 이주호 책임론까지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뿌리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이 방송 중에 임세은 식당 우리 임세은 소장님께서 긴 시간 동안 스픽스가 함께해 주셔서 오늘 있던 것 같아요. 신용환 교수님 활동 응원합니다. 민생지킴이 저의 동지 안진걸 소장님 화이팅. 오영훈 지사님, 김성환 평론가님, 윤재관님 힘내세요. 대선 반드시 승리 스픽스 최고. 우리 같이 민생경제연구소에 하시는 임세은 소장님께서 후원까지 해주시면서 오영훈 지사님이 나오시니까 쏘신 것 같은데요. 옛날에 문재인 때 그래도 그때 교육이 맹활약하셨고 저기 부대변인이시고 비서관이었고 임세현 씨도 그때 부대변인이시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반가운 얼굴도 있으니까 처음 봤는데요. 네. 첫 번째 쏘셨는데 이거 첫 번째 감사합니다. 16,000분 뜨겁게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다들 들어서 임세현 소장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다육시선님께서 김문수가 늘봄학교를 엄청 많이 들려서 양성한다고 공약을 했다. 제가 공약은 못 봤는데 그런 공약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뉴라이트 양성 계획이었네. 다 찾아내야 된다. 교사들. 치맛바람은 이런 때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오마주님. 대부분 지금 지금 정말 분노의 댓글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역시 시청자분들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을 대통령실로 끌어들였잖아요. 일종의 이제 제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버젓이 대통령실 중심으로 권력의 중심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이 바깥으로 연계되도록 만든 다음에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대통령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망상에 빠져서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수 쪽이 했던 행태는 이명박 때 일정하게 자금을 지원해서 바깥쪽에다 키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키운 사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루트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늘봄학교도 그렇지만 또 흥미로운 거는 리박스쿨이 사이버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맨 먼저 댓글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사이버 교육 해줄게요 라고 해서 불러들어가지고 사이버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의 이른바 댓글 부대를 양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
이 이권이 움직인 거예요. 그 밑바탕에. 그리고 늘봄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댓글팀 구성하는 게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금 늘봄학교 인원들이 임시직 교사처럼 굉장히 많은 수요가 생겼거든요. 그런 이른바 단체, 사설 단체처럼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교육시켜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주고 교사 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댓글 달아봅시다. 그래서 댓글 부대를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늘봄학교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도권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늘봄학교 저도 하는 사람 봤지만 처음에 늘봄학교 교사가 됐을 때만 수수료를 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봄학교 교사를 하는 내내 한 30% 수수료를 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수료가 다 어디 갑니까?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돈이 이 사람들한테 이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서 역으로 또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큰 뭔가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중에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생태계가 뭐가 있는지를 예산들 공무원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 네. 그러면요, 이게 지금 늘봄학교라는 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교육부 장관은 딱 한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일종의 이제 내란 이후에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미 출국 금지까지 돼 있고 이분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못 믿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네.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더 잘하는데요.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굴렸을 때 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른바 이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연결이 돼서 이권을 가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뚫어주는 게 어떻게 하면 통로를 뚫어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리박스쿨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권을 취하고 이런다는 걸 교육부 장관이 몰랐다? 그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이조 장관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가 들어갈 거고 의원들 차원에서도 얘기가 들어가서 여기 우리 진영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가 저는 네.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10개 학교에 이제 공급이 됐다는 게 뭐 확인이 되고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처럼 전수조사한다 이제 난리를 치는데 네.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러면 감출련 노력이 더 앞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검찰이 하는 행태하고 똑같은 거죠. 먼저 다른 사람들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할 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먼저 접근해가지고 조정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저 경호처 막 압색하고 한다고 네. 그럴 때 그들이 막 저 비아폰 이런 거 뭐 감축이 급하고 하듯이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되게 분주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 실제로는 그것을 이제 은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건데 그런 노력으로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교육부는요 당사자고 여기에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본인들이 이것을 진상을 규명할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이 이제 안 남았고 교육부 장관은 바로 이제 해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서 교육부가 나서지 못하도록 날뛰지 못하도록 준동하지 못하도록 먼저 제어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이다.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일단 다 정지시켜 놓고 자체적으로 뭐 한다 이런 거 요란 떠는 것도 정지시켜 놓고 특검이나 이런 것들로 빨리 네. 국정조사나 뭐 특검이나 빨리 진행이 다른 돼야 방법으로 해야죠. 본인들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지금 적반하장처럼 자기네들이 무슨 자기 뭐 정의의 사도처럼 네. 나서는 모습은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네. 18,000분께서 뜨겁게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본인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피하고 내가 알 바가 뭐냐라고 답변을 하던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유일한 공약 같은 단일화. 전 다른 공약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1번이 무궁화, 2번이 단일화라고 명태균 씨가 올려놨잖아요. 3번 홍매화도 있습니다. 홍매화. 그렇죠. 그 홍매화의 당사자와 지금 이 단일화를 아주 애걸복걸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아마 대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일화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더 오용훈 지사님의 공연을 듣고 싶습니다. 단체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인 아니 건 아니죠. 정치 평론가적 시각을 있으시니까 아니 사전 투표도 높고 그래서 우리 역시 제주가 참 좋습니다. 네. 폭삭 소가수다. 아하. 지사님 나오니까 저는 계속 지사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저기 우리 박효권 배우가 제주도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왔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주 예. 그 유세현장에도 가시고 네. 그리고 지금은 홍대에 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제주에 좋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하고 원래대로라면 못하죠. 왜냐하면 어제 이 순간까지도 안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랬으니까 김문수를 비난하고 근데 단일화가 자기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좀 덜고 나중에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또 자기가 보수의 적자로 나가는 보탬이 된다 하면 오늘 밤 늦게라도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다들 그렇게 마지막까지 봅니다. 경계를 하는 거죠. 네네. 다만 상식적인 눈으로는 어제 오늘 이 순간까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 개혁신당 공보단에서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또 자기 지지자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네네.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한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 개혁신당 그래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는 건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인데 그래도 모릅니다. 뭐 개고기를 양고기를 속여서 판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요. 또 그것도 무슨 핑계를 대겠죠. 뭐 이재명 악마로부터 나라를 구하기가 네. 어쩔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평론가님 평론 오래 해보시면서 이런 분석을 많이 해보셨는데 그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랬거든요. 단일화 해도 진다. 라는 그런 이유로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김문수 사퇴하라 이렇게. 예, 그런 얘기죠. 그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근데 사전 지금 빌드업 아닌가요? 양도구역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게 오래 한다고 뭐 정치 평론 오래 한다고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지금 이준석 후보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지만 저는 사퇴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좀 이따 야단 맞거나 아니면 아니요. 반박 들을 것 같긴 무슨 한데 말씀을? 못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준석은 살아남아야 해요. 네. 만약에 한 10% 이상 15% 가까이 간 상황에서 단일화한다 그러면 명분이 서요. 자기가. 도와줬다고 하는 명분도 가져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설사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낙선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준석은 희생했어라고 하는 뭔가 큰 훈장은 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보수 재편 과정에서 이준석을 반드시 중심에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준석 지지율은 5%예요. 네. 근데 단일화한다 그래서 그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다 간다? 아니에요. 예. 3분의 1밖에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투표 포기하고요. 3분의 1은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뭔 단일화 효과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하면 소비되고 말아버리는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독기 품은 사람이라고 지금 독을 잔뜩 품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논평의 가치가 가치도 좀 없죠. 사실은 단일화 한다고 해서 뭐 예.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을 텐데. 그냥 할 테면 해봐라. 네. 예. 마음대로 해라. 맞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뜻하는 바는 있어서 단일화를 만약에 하겠지만 예. 오늘 12시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5시 59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뭐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셨던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며칠 전에 동탄에 가서 이준석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동탄의 투표율과 득표율이 얼마가 나올지 저는 제일 그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하게 동탄을 간 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지막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지금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네네. 자기들끼리의 관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할 테면 해봐라. 네.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2만 분 뜨겁게 댓글 주시는데 비슷합니다. 김태훈님께서 단일화 무시, 변동 효과 없음. 그리고 거의 19금에 가까운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녹취 뜸, 녹취 틀어라. 그다음에 알약 얘기가 많이 있네요. 알약. 니콜님께서 돈이 문제죠.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자체 여론조사를 각 캠프들이 돌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10%가 넘을 확신이 든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런데 10%가 못 된다라고 나오면 저는 오늘 밤 심지어 내일 5시 59분까지도 계속 협상한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 퍼센티지와 돈 문제.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사법 리스크. 지금 이제 녹취를 튼다 만다 이제 나오는 부분이 지금 계류돼 있다는 거잖아요. 무고죄 관련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막으려면 큰 병풍, 바람막이가 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박사처럼 분석을 잘 해주시니까 개장수가 개장수했네 안나 기억 안 나님께서 네. 아마 성접대에 대한 그 녹취가 나와서 다들 들으셨나 봐요. 거기서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준석 저 후보가. 몇 년 전 이제 아마 녹취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단일화를 해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저희 진영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땡.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이번 압도적인 승리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허니문 기간이 없을 것 같죠, 평론가님? 이번 새로 이겨도. 그럼요. 네, 바로 뭐 집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허니문으로 뭐 이렇게 협조하면서 뭐 어떤 협업이 되고 이럴. 그래서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아마 이번 선거는 뒤집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의미 있다고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극렬 저항하듯이 이렇게까지 선거운동을 하라는 거 네거티브로 얼룩지게 만드는 이유는 최대한 보수층을 결집해 놔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내란 사태 이후에도 보수 진영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나중에 가서 그저 우리가 긴장할 만큼 지지율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여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결집하고 싶은 욕망이 클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결집시켜 놓고 나면 결국 사실 보수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영남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 다 물갈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항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저항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으려면은 대선에서 최대한 많이 득표해가지고 집권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이제 대통령이 되면 흔드는 작업을 하고 결국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또 거기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방선거는 해볼 만하다. 이런 게임으로 가려고 저는 이러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허니문이고 뭐고 사실 그런 게 얘기할 정신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덤벼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기더라도 10% 이상 확 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함부로 떠들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에너지 동력을 가지고 그 지지율을 가지고 결국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 힘을 통해 가지고 입법화 작업을 하고 밀고 한 3개월, 5개월 쭉 올해 연말까지 밀고 가줘야 된다. 그래야 사회 개혁을 하든 그 개혁의 동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으로라도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느긋하게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일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게 정책이나 비전, 국가 경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청사진 이런 건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기승전, 네. 이재명. 발목 잡다가 안 되니까 이제 허리춤까지 바지춤까지 다 끄잡아 내리려고만 오로지 네거티브. 그러니까 공약 같은 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경제적인 어떤 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집권 이후에도 뭐 과연 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나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AI 집중 투자 뭐 100조, 그다음에 지역화폐 확대, 네. 민생회복지원금은 뭐 공약으로는 채택은 안 됐지만 뭐 집권하게 되면 국민들과 우리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그 코로나 민생지원금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큰 또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나갈 거라는 이제 전망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정말 김문수, 이준석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뭔 하도 자유도공항이 없으니까 무슨 있지도 않은 호텔 경제학이 이재명이 됐다고 호텔. 근데 그것도 공부해 보면 조금 더 열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겁니다. 돈이 동네에 들어오게,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 돈이 도는 경제 발전, 돈이 되는 내수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고 커피 용가 같은 경우도 저 계곡에서 바가지 씌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온두값이 생각보다 싸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술을 투입해갖고 고부가치 산업을 하자 뭐 이런 거라니까 이해가 돼요. 네, 네. 오히려 이번에 공약 생각 안 나고 아마 애청자들 중에 커피 120원, 뭐 네. 거북선, 아주 그다음에, 지역 호텔 말단적인 경제 말꼬리 잡고 이것만 지금 생각나고. 계속. 근데 네. 이게 다 오영진 사람 나오셨지만 그 지역에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늦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됐으면 이게 팩트가 좀 마지막에 거북선 상인회가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여도 야도 우리를 이용하지 말아라. 네. 힘들다. 네.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죠. 네. 단 그 외부 파크 빨리 들어와서 다 죽을 뻔한 것 좀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다. 네, 네.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이건 네. 행정해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과 김무성 그걸 시비를 걸었는데 공약이 없으니까 그거 시비 건 것만 기억 남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경제나 민생에 정말 진심이구나 전략을 꾸는 게 저는 확인된 계기가 돼버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미래 비전과 관련된 국가 운영 비전 그리고 지역 공약 엄청나게 관심이 많잖아요. 언론에는 잘 보도가 잘 되지 않고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는 저희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하는 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체크를 해보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 정당은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정당은 제주도정이 제시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받아 안아서 그냥 공약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네. 또 어떤 정당은 단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걸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것을 딱 그 공약 정당별로 네, 네. 제주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데는 받아들이고 어떤 데는 받아들이지 않더라. 뭐 예를 들어 우리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주 4.5일제, 예. 뭐 그다음에 뭐 아동수당 연장, 예, 아이건강 체험활동비, 뭐 이제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반영된 정당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당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면밀하게 내일 투표할 때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저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부양책 안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탐나는 저희도 탐나는 지역화폐가 제주 탐나는 지역화폐. 네. 탐나는 자 언제까지 저희 도정의 재정만으로 부담해야 됩니까? 계속 지금 제가 1차 추경까지 해서 확대해 놨는데 2차 추경으로 이거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희 도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맞습니다.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타이밍인데 이번에 이게 제대로 경기부양책 쓰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합니까? 네, 네. 우리가 지금 관광객이 덜 오면서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 공실도 계속 생기잖아요. 네. 자영업자 지금 폐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복원시키려면 헌정 질서가 빨리 바로 세워져야 된다. 네. 저는 이번 선거처럼 국민들께서 또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선거로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계시라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져야 된다.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압도적으로 저 투표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진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가기를 누구보다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태균 게이트 작년 10월 27일 날 처음 공개하고 그 뒤에 계속 뭐 조사받고 마느라고 가족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빨리 끝나면 제주도 놀러 가자. 가시면 탐나는 점을 한 번도 안 구입하셨는데 그렇죠. 진짜 오영훈 지사님 말씀 호소가 너무 생생한 게요. 서울 지역 저도 이제 지역 앞에 챌린지 동참하려고 서울 지역을 살려고 했더니 예산이 너무 윤석열 계속 깎거나 막 영원했는데 야당 이제 민주당 겨우 늘렸잖아요. 다 소진돼 가지고 왜냐면 이 지역 앞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할증. 네네. 근데 이제 예산이 소모되면 할증이 안 붙으니까 발행을 중지시켜 놓은 지자체가 있어요. 살라도 살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사님 말씀처럼 계속 연결을 하면 지자체가 할증 금액을 줘야 되냐? 그건 약속이니까. 할증해주다 갑자기 돈 없다 할증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역 앞에 약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2차 추경에서 나는 저희도에서 1차 추경에서 15%까지 할증을 해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건 6월까지 유효기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힘든 거죠. 그렇죠. 발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도가 할인 책을 못 다른 데 써야 될 제시를 예산을 못하죠. 가져다가 가져가야 써야 슈퍼를 돼요. 할증을 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지사님 말씀 나온 김에 제주에서 핵심적으로 정부에서 받아줬으면 하는 핵심 공약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번에 했던 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공약인데요. 제주도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됐고. 지사님만 계셔. 지사님. 그게 이제 시장- 내가 권한을 많아졌어. 내가 행정시장을 내가 임명해요. 예. 근데 이걸 실제 해보니까 좋은 게 아니더라. 권한이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분산과 분권이 더 좋은 거더라. 그렇잖아요. 권한을 내려놓고 그리고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렇죠. 시스템이 작동 가능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권한을 다 뭐 옛날 같으면 7, 80년대 같으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 근데 21세기 이게 다양한 사회. 저는 안 돼. 이 다양화된 사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 주민 스스로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하나로 모았다고 단층제로 했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모으는 것도 하고 또 세분화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시스템 작동대로 하는 것도 하자. 그게 행정체제 개편을 다양화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이 됐죠. 기관 구성의 다양화. 이 기관 구성의 다양화도 좀 해보자. 꼭 단일한 행정체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당은 반영을 하더라. 중앙당 정책 공약으로 딱 이게 내걸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실현되게 되면 현안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했던 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시했던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 건강 체험 활동비 같은 경우는 우리만 그 지방비로 쓰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정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하도록 해요. 그러면 아니 예산은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방세 걷어서 쓰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터치하라 말라 감나하라 배누하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저지도가 어떤 이유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유럽은 이제 아동수당 18세까지 주잖아요. 예. 18세까지 주자고 하고 또 그걸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도처럼 일단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는 5만 원씩 지급하자.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걸 스포츠 학원에 다니든 공부하는 학원에 다니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런 시스템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원님께서 저도 폐업했어요 하고 눈물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제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추진단 이런 것들로 새로 이제 아마 정부가 들어서면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바꾸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조직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를 지금 준비를 했고 일종의 TF 조직이죠. 새 정부 경제정책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6월 3일 이후에 이제 출범을 할 텐데 그 해당 정부의 경제정책의 새로운 사업의 내용들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르게 기조와 방향을 맞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즉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지방 정부가 제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이제 많이 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직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당의 이제 공약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경제 추진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새로운 접근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팀 내에서 이제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 나가고 정부 출범의 속도에 맞춰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은 최근에 추이는 어떻습니까? 관광객은 4월까지는 좀 성적이 안 좋았고요. 근데 5월부터 이제 다소 이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플러스 2% 정도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겨울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이너스 9% 전체적으로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5월까지 통계를 보면 마이너스 9% 성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0%에서 플러스로 전환시켜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6월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6월이 전통적으로 비수기거든요. 5월까지는 수학여행 시즌이 거의 끝나게 되고 7, 8월이 다시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6월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안해낸 정책이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체 관광 인센티브를 시행하기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도의회에서 결론이 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주시는 거냐면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수학여행 다니게 단체 관광에 인센티브를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 해주고 버스비 지원 일부 해주고 이런 지원을 해줬는데 수학여행단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 그러니까 15명 이상이 누군가가 그게 계모임이든 뭐 친목 모임이든 또 노조든 또 회사 무슨 사내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15명 이상이 제주에 오겠다고 해서 항공권 구매를 하면 제주가 1인당 3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 노조하고 우리가 협약할 수도 있고 특정 기업과 협약할 수도 있고 협약의 기관 조직 단체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또 힘내시라. 우리가 그동안 겨울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회로 가지 말고 네, 네. 제주도 돕고 우리도 그럼요. 네. 힐링하고. 제주 가서 저도 힐링 꼭 받고 가고 싶어요. 지사님 여기 중요한 저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별똥별 바라기님께서 관광객이 안 가는 이유는 바가지 요금 때문이에요. 지사님 이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바가지 요금 물론 일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자정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여름철에 상당히 그 바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50% 인하 정책 펼쳤고 그래서 네. 오히려 지난해 해수욕장 관광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도 해수욕장 50% 인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근에 해수욕장 소재 마을 이장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음식값 같은 경우에도 갈치값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갈치가 왜 비싸냐 하면 예전에는 일본 EEZ 구역 내에서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 갈치 주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어업협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한일 어업협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치배가 연승어선인데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갈치 잡으러 대만 해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먼 거리 그리고 또 조류가 이제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네.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가를 맞추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치를 비롯한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관광협회 차원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바가지 논란은 상당히 많이 사그러졌다. 비누리님께서는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오늘 저 청문회 하려고 제주 청문회 오신 것 같아요. 윤재관 대변인 굉장히 많은 제주에 대해서 할 말 있어. 할 말 수박 한 통이 뭐 7만 원, 10만 원. 수박도 7만 원? 그거 아니에요. 아니 예. 저 지사님 말씀 들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외교 폭망이 갈치값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정말로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될 제주 도민들께서 그리고 전 국민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외교가 지금 이념 외교, 사상 외교 뭐 이런 외교를 통해서 국익이 완전히 훼손되고 전 국민이 피해봤던 것들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지금 지사님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군부투에 들으면서 정말 감동스럽게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데요. 동남권 투자은행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어제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제 해수부 이전 문제라든가 HMM 본사 이전 문제, 그리고 산업은행의 그 부산 이전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산업은행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겠구나 생각이 든 건 투자은행이 전국 최초로 지방에서 투자은행이 만약에 생기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투자를 이루어진 것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투자은행이 공공이 자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처음에 투자했을 때 위험 부분은 공공이 떠안게 되면 더 많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공이 마중물 역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동안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돈이 안 갔지 않습니까? 돈이 안 가는 건 첫 투자 때 누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동남권 투자은행을 통해서 지역 투자은행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감내해주면 우리의 돈들이 대한민국에 돌던 돈들이 지역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네.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네. 확신하고 이게 동남권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메가시티 중심으로 하는 여러 지역에
그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오마이 듭니다. 세이드님께서 제주도정 청문회라고 써주셨는데 그럼 그 기왕 이렇게 모시기 어려우니까 제주도정 스터디. 질문 하나만 더 여기 좋네요. 아주 폭풍 제주에 대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정혜님께서 렌트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주셨는데 렌트카 이런 정책이나 뭐 제도는 뭐 따로 있나요? 지원 정책이나 뭐. 렌트카와 예, 예.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총량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기업들이 수요에 이 가격이 이제 상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어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세밀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렌터카 조합이 잘 구성이 돼 있어서 네. 관리가 일정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할인 정책들을 도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렌터카 조합에서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각 당의 공약 중에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제 만들겠다고 해서 제주도를 에너지 대전환의 허브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발표도 해주셨는데 제주가 알리백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알리백 갖고 맞아요. 그 토론이 있었던 게 있잖아요. 대논쟁. 그래서 이제 저희도가 이제 그동안 산자부로부터 알리백에 대한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정책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제주는 해야 되는데 이 여건이 가장 좋은데 이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마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저희도에 있는 모든 전력 수요를 커버하고 남는 전기를 가지고 다시 해저 제3연계선을 통해서 완도로 보냈습니다. 역전송을 한 거예요. 세상 처음으로. 제주도가 에너지를 수급만 받다가 남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저희가 1억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희도가. 그럼 알리백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실현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알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제주 지역의 앞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최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수도 글로벌 허브가 뒷받침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더욱더 확보되면서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 2035년 탄소 중립 정부 목표보다 15년을 앞당가게 있다는 거거든요. 15년 앞당가 2035년에 탄소 중립하는 제주도. 그럼 지속 가능한 제주가 어떻게 가능한지 에너지 대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음 정부에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나오시니까 아주 제주에 대한 아주 폭풍 질문이에요. 칸님께서 이 저도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제2공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렇게. 제2공항은 제가 각 당의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성산포의 제2공항 부지에 예정대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돼 있고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는 저희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책임 있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단체분들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다. 없다고 하면 할 것이고 있다고 하면 못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도민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현 공항만으로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뜨거운 댓글들, 질문들 많으신데요. 요 말씀으로 지사님 저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매점님께서 이재명 행정력 본바드 3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이재명 분이 행정력을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다 궁금한 거 질문 많이 주셨는데 나중에 다시 따로 별도로 모시고 스페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사님께서 윤석열 정권 우리 초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사님 입으로는 차마 다 말씀 못하실 텐데 제 입으로 해드릴게요. 역대 최악의 중앙정부였잖아요. 이건 뭐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 지방 재정에 대해서도 지 멋대려버린 정권이거든요. 교부금도 안 내려버리고. 근데 지난 3년 이제 엄청 고군분투 하신 거죠. 3년 동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도 어떤 제주도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고민이 엄청 담겨있는 그래서 막 메모를 해놨습니다. 다. 제주 유권자도 아닌데 좋아가지고.
그래도 기왕 여러 가지 설명 주셨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 제주 외에 이제 있는 국민이 훨씬 많으시니까 당부의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 한번. 제주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국민 관광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관광이 중심에 늘 항상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고 또 육성할 수 있는 또 시범적으로 선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수출 1위 품목이 예전에는 광어였습니다. 넙치. 네. 그걸 양식해서 일본으로 많이 수출했었죠. 지금은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로 바뀌었습니다. 반도체로 바뀐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은 밀감 회사도 아니고 삼다수도 아닙니다. 게임 회사입니다. 네오플이라는 회사죠. 제일 세금을 많이 내죠. 자, 게임 콘텐츠 그리고 반도체가 이미 제주 경제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UAE의 민간 우주 산업 제주도가 선도할 겁니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제주도가 선도할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제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야, 제주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김주현님께서 신용환 교수님, 오영훈 지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너무 좋아요. 네. 복삭 소가수다 하셨네요. 복삭수가수다. 복삭 소가수다. 이제 투표가 딱 하루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뭐 24시간도 안 남은 시간들입니다. 마무리 우리가 그동안에 소장님 이 전체 캠페인 과정, 대선 과정 한번 평가해 주시고 인상적이거나 아쉬운 거나 또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다고 저희는 확신하는데 그러면 바라는 사항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첫 번째 유서 장소는 광화문 청계광장 네. 제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7시 여의도입니다. 이 여의도가 어떤 곳입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폭동이 자행됐던 곳이고 그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또 여러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3인당은 다 일제히 국회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을 12월 7일 14일 두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많게는 200~300만 명의 국민들이 제 눈으로 본 게 색강역까지 사람이 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사당역 지나서 여의도공원 지나서 여의도역 지나서 색강역까지 제 눈으로 제가 직접 보고 그 광경을 저는 못 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7시 여의도에서 하는 것도 우리 비혁명을 함께 하고 있던 모든 국민들에 대한 범민주 진보 개혁 중도 세력의 의리요 다짐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은 네거티브하고 단일만 이야기할 때 최대 많은 경제 민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께 이재명 선대에서 발표한 게 또 생활공약 7개를 마지막으로 발표해 오늘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에게 1% 긴급 생계비 대출해 준다든지 금리 인하 요건을 대폭 수용률을 높인다든지 이거 다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화장실이 모자라서 줄 서는 여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증설. 이제 이렇게 피부 속에 와닿는 것들 이건 국민에 대한 관심이요 애정이요 사랑과 저는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좋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들만 오로지 국민을 보고 함께 가고 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오늘 내일 압도적인 투표다. 주권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님을 한번 정말 무겁고 무섭고 멋있게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저 소회나 이 대선 캠페인 과정 보고 느낀 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김문수 후보가 그 마지막 유세 시작을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제주 4.3 평화공원을 갔다고 하는데요. 참배할 때 유족들도 굉장히 반발했다고 하고요. 과거에 4.3을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디 유족들한테 가슴에 대못 박느냐 이러면서 반발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4.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냥 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도 봤던 것처럼 역사 인식이 바로 서지 않은 정치인은 그 어떤 정치도 잘할 수 없습니다. 역사 인식 자체가 퇴행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행이 아니라 이거 저 댓글로 왜곡하려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왜곡도 하고 김문수란 사람은 퇴행한 사람이죠. 극으로 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우적 사고 방식을 갖고 어떻게 미래의 경제를 논하겠어요. 극우적 사고 방식을 갖고 어떻게 국민을 제대로 국민과 사회 통합을 하고 소통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곧 제왕적 대통령이나 아니면 곧 군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윤보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주권자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은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 그걸 오늘 김문수 후보가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을 또 밟아야 될 거거든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럴 때마다 지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세력들을 찍어줘서야 되겠느냐? 네. 네. 70대 윤석열, 40대 윤석열을 물리치는 게 이것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윤석열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왜 밀어주셔야 되느냐? 제대로 된 외교가 민생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외교 현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외교 현장을 임기 초반에 전 세계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끝나고 나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난 상대방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수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존경, 우리나라의 국민에 대한 존경, 그리고 나의 득표율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 얼마나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들이 나와 협상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할 대상이 엄청나게 크게 느끼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외교를 정상화시켜서 민생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수보다 수출이 더 많은 이 나라,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외교가 무너지면 민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말 외교를 잘하려면 우리가 숨어있는 한 표라도 딱딱 긁어 모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내일 다 몰아줘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네. 분명하게 제 경험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소년공 이재명에게 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60대, 70대 윤석열이 저 40대 윤석열이니까 왜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자, 지사님, 그 제주도민 여러분들 아직 저 본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투표 동료는 저거 정치 중립의무 위반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럼요. 예.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입니다. 77주년에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명예회복과 관련된 기록물 14,000여 건이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지난 4월에 등재됐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죠. 극우 세력들의 역사관 바뀌어야 하고요. 그런데 제주는 이런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냈더니 새로운 미래 시대로 저는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 대전환, AI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이런 게 종식이 되고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새롭게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도 꼭 저 본투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2만 분 넘게 뜨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뒤에도 저보고 사과하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아마 늦게 보셨는 모양이에요. 예, 스픽스를 앞쪽으로 돌려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고 제가 어떤 강의를 했는지 공직선거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 말하는 댓글 부대 작년도에 뉴스타파와 어떻게 공개했는지도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그게 오픈이 됐을까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더 이상 뭐 제가 무슨 이거에 제가 뭐 변명할 이유가 1도 없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이따가 7시 맞죠? 맞나요? 네, 7시? 네. 예, 여의도에 나오셔서 함께 마지막 우리의 뜨거운 염원 주권자로서의 어떤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서 본인들 스스로의 지위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가 구호를 생각했는데 항상 우리가 저격한 사람 다 저격 당했죠. 그동안 저희가 아웃한 사람 다 아웃당했죠. 근데 오늘 지사님도 계셔서 오늘은 제가 진짜 하면 대한민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정치 중립자인데.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진짜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